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발을 하시게 되나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여행 가자. 아마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행을 간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죠. 목적지, 또 교통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맛집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비, 태풍, 폭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가서 당하는 당황스러움도 줄일 수가 있고 피해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걸 하나 질문해 볼까요? 어떤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나 오픈한다. 개업을 한다고 해볼까요? 그럼 음식점을 오픈하는데 어떤 아무런 대책 없이 하지는 않겠죠. 그죠? 음식점을 오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추리를 하는 거죠. 예상해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 A, 플랜 B 계획도 아마 여러 가지를 미리 대비해서 대처해 나갈 방법들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하나 구입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기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생활 환경에서는 뭐 자전거를 한 대 구입을 한다? 그럼 그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냥 막 타고 나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전거를 타고 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좀 대비를 하겠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든가 뭐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큰 덩어리가 3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큰 덩어리 아니면 묶어야 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큰 숲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도 보고 나와서 다시 또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큰 덩어리가 3가지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제조업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기구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어떤 제조업이란 얘기는 내가 어떤 업종을 전자부품 제조, 1차 금속 제조 이런 걸 한번 하고 싶다. 공장을 지어서 또는 공장을 임대해서 내가 잘하는 전공을 한 이런 제조업을 한번 대표로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 또는 내가 필요한 어떤 기계 기구를 구입해 와서 사용을 하겠다. 또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설 공사를 하다가 그 건설 공사 중에서 특별히 조금 더 위험한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은 터널을 꿀는다든가 아니면 교량을 세워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그죠? 내가 이 제조업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뭐가 있을까?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 위험한 상황은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건설 공사 중에서 터널을 뚫는다면, 교량을 세운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봤을 때에 이런 업을 했을 때 이런 업종에 또는 이런 기계기구 설비들은 또는 이런 건설 공사는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한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는 업종과 기계기구 설비와 건설 공사를 법으로 명시해 놓고 이것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걸 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해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방지 계획서가 필요하다. 이걸 반드시 세우고 업을 하고 제조업을 하고 기계기구를 사용하고 건설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대상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어떻게 이 방지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공단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유해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에는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제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할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대상 사업장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미리.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지금부터 나오는 13가지 사업장입니다. 근데 13가지 사업장보다 좀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출제 빈도로 봤을 경우에 이 300kW라는 이 내용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로 얘기하면 300kW만큼 되지 않는 13가지 업종은 해당이 없다는 거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300kW 이상 전기를 계약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이 13가지 업종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 정도 방지 계획서를 씌우면 안전한 작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안전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것이 허가가 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3가지 사업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부터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13가지입니다. 자,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대상 사업장을 몇 가지 쓰세요. 문제 내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다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식목일에 전화기로 비자금을 신청했더니 고기가 반이더라.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제 암기법에 맞추어서 이 순서를 교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식목일, 1차 금속 제조업이죠, 그죠? 식목일에 전, 화, 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죠. 전화기로 비자금을, 금속 가공 제품 신청했더니 고기가 반이더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일단 앞 글자 한자씩 했는 이유가 13가지 사업장은 현재까지는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일단 글자 한자만이라도 앞 머리 글자로 이 정도라도 해두시면 1차 사지 선다형에서는 좀 골라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기를 준비한다, 그럴 경우에는요, 물론 이 암기법을 그대로 가져가시되 짧은 내용들 있죠. 반도체 제조, 가구 제조,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식료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요, 기타 제품 제조, 짧고 좋네, 그죠? 가장 많이 쓰라는 게 한 6가지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통상적으로는 3가지, 4가지, 뭐 2가지 쓰라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경우에 한 6가지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건 다른 이 암기법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짧은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실기에서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기와 실기를 좀 구분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3가지 제조업이지만 무조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은 아닙니다. 전기 계약 용량이 한정과 계약을 하죠, 그죠? 300kW 이상인 이상 되는 13가지 사업장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원래 첨부 서류를 첨부해서 15일 전까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서 다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사업장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상 기계기구 설비가 나옵니다. 어떤 기계기구 설비들에 대해서는
이 기계, 기구, 설비를 가져와서 내가 돈 주고 사왔다 해서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사용했다 그러면 또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설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해 위험에 대한 방지 계획서를 미리 세우게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화학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건조설비, 이 부분이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어떤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들이에요. 설비는 설비인데 어떤 설비냐? 밀폐하고 환기하고 배기를 위한 설비. 무조건 이런 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앞에 봤더니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그러한 물질, 그런 물질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쓴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밀폐할 것인가,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환기 장치를 할 것이냐, 이 물질에 대한 어떤 배기 장치를 할 것인가 하는 설비들은 이 물질이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 물질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메이네요. 근로자들에게 재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되고 나머지는 과거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요? 배를 밀어서 환기하는 화가의 용건이 무엇인가? 화가의 용건이 참 궁금한데 무슨 용건이 있는지, 배를 밀어서 환기하는 화가의 용건이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배를 밀어서 환기한다는 게 이거예요. 자, 배기,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요, 배기, 그 다음에 환기, 밀어서, 밀폐, 배를 밀어서 환기하는 화가의 용건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화가의 용건이, 용은 요겁니다. 용해로, 용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암기법을 그나마 한번 권해드리는 거, 견본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또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건설공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세 가지 덩어리 중에서는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건설하는 쪽에도 중복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많아요. 모든 건설공사가 아니고 건설공사 중에서 지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가 사전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높이 기준으로 봤을 때 31m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죠? 위험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넓이도 마찬가지겠죠. 높이에 비해서, 높이도 일정 이상 높이가 되면 위험하지만 넓이로 봤을 때 굉장히 넓다면 이것도 위험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3만 제곱미터와 5천 제곱미터로 나누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5천 제곱미터 이상 한다는 것은 좀 강한 거죠, 그죠? 그리고 3만 제곱미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한다. 그럼 5천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5천으로 강하게 규제를 하는 거고, 여기는 조금 덜 위험하니까 3만까지는 안 해도 되고 3만이 넘으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은요, 얼마나, 왜 위험할까요? 5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중 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이는 것, 종교시설, 뭐 이럴 경우에 위험성이 더 크겠죠. 그런 곳에 사람이 운집해 있는데 어떤 사고나 위험성이 발생한다면은 더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굳이 다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딱 보니까 특별히 좀 더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숙박시설, 또 관광, 지하도상가, 사람들 지하도에 많이 들어가죠, 그죠? 냉동, 냉장, 창고시설. 이런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해야 되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넓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를 할 경우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법을 개정해서 깔끔하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보통 이제 교량 건설이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이 용어 자체를요. 그래서 교량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다리로, 법적인 용어는 다리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이고요.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이나 지방 상수도 댐 건설 공사고, 터널 등의 공사. 터널은 보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단 얼마라도 1m짜리라도 터널이란 터널은 모두 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깊이는 10m 이상 굴착 공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다리로 오십시오. 또는 교량으로 오십시오. 연 5천 냉랭하지만 다발용 댐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터널에 굴이 열립니다. 지금 제가 옆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교량 또는 다리로 오십시오. 연 5천은 냉랭하지만 다발용 댐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터널에 굴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교량으로 오십시오. 또는 다리로 오십시오. 처음에 하실 때 이것도 좀 복잡하다라고 느껴지시면요. 이 두 가지는 나중에 하세요. 말이 좀 길고 복잡한데 출제 빈도로 봤을 때 가장 낮아요.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뒤로 미뤘다가 우선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다리로 오십시오. 교량으로 오십시오. 터널에 굴이 열립니다. 이 네 가지는 금방 외워집니다. 그죠? 제가 암기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400~500개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예착이 가는 암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봐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두 개를 빼고 일단은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다리로 오십시오. 터널에 굴이 열립니다. 이렇게 먼저 암기를 하신 다음에 연 5천은 냉랭하지만 다발용 댐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냉랭하지만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이죠. 다발용 댐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터널에 굴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어떤 형태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발용 댐이 있어 하는 걸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앞에 있는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용수 전용 댐인데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다목적 댐, 발전용 댐은 뒤에 나오는 이 2천만 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2천만 톤하고 지금 이 바로 앞에 있는 용수 전용 댐이 2천만 톤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목적 댐은 그 자체로 해야 되고 발전용 댐도 톤수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수 전용 댐은 2천만 톤 이상이에요. 제가 지금 암기법 만들려고 하다가 도저히 넣을 방법이 없어서 빼놨는데 지방상수도 댐이 하나 더 나오죠. 지방상수도 댐도 마찬가지 2천만 톤 이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문제 포기가 나오면 법령에서 이 한 문장이 그대로 다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라서 보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냥 보기 1 다목적 댐, 2 발전용 댐. 그럼 맞아요. 톤수와 상관없이 다목적과 발전용 댐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건설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용수 전용 댐과 지방상수도 댐은 2천만 톤 이상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 전용 댐을 맨 뒤에다가 제가 배치를 한 거예요. 용수 전용 댐이 2천만 톤 이상이고 앞에 두 가지는 2천만 톤과 상관이 없다고 앞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댐이 있어 천만다행이니 이렇게 외우고 2천만 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죠? 터널이고 그 다음 굴착은 10m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일단 암기법으로 먼저 정리하시면은 아마도 조금 수월하게 접근하기가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을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대상 건설공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지금 했는데요. 제가 이걸 다 하고 나면요, 또 3종 챕터로 또 묶으세요 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만 해드릴게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의미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봤더니 그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업주에게. A 회사 사업주에게 당신 회사에 지금 상당한 안전보건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전과 보건을 바꿔야 된다. 지금 현행 안전보건 체계를 뭔가를 좀 바꿔줘야 된다. 바꾸는 게 뭐예요?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하세요 라는 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입니다. 안전과 보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크게 2가지, 작게 3가지가 있습니다. 포함사항이 있고요. 포함사항, 교관이 게시한다는 게 있습니다. 암기법으로 포함사항이 있고, 그 다음 대상 사업장이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 대상 사업장이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냥 대상 사업장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안전 진단을 받아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3종 챕터라고 그랬죠. 뒤에 가면 공정, 안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정이라는 말은 주로 화학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화학 계열의 어떤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화학 계열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해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화재, 폭발, 누출,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흔히 중대 산업 사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주로 공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데, 이 공정에서 어떤 안전하지 못한 요소나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폭발 사고, 누출 사고, 화재 사고,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에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나하나의 이 공정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공정이 안전하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으냐를 확인하다 보면 이거 지금 위험한 상황이네, 그러면 안전하게 바꿔야 되겠죠. 또 확인했더니 지금 안전한 상황이네, 그럼 내가 안전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위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공정이 지금 현재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세요 라고 하는 게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3가지가. 저는 이렇게 이 3가지를 3종 챕터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좀 혼란스러운 것도 방지하고 개념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이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할 때에는 항상 이 부분도 같이 엮어서 덩어리로 한번 고민하고 또 정리를 하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